모두가 잠자리에 들 깊은 밤. 걸어 들어오신 걸 보니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코피가 멈추질 않네요. 아, 되셨어요. 이제 맞고 계시고요. 저녁 먹고 자려고 들어가서 자다가 누우셨는데 그러시는 예, 자다가 그랬네요. 술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흐르는 코피. 바셀린 거즈로 지혈을 합니다. 양쪽 다 막을 거니까 입으로 숨 쉬시고요. 혹시 이전에도 이랬던 적 있으세요? 전혀. 원래 조절 잘 되셨어요, 고혈압? 지금 그렇지, 예. 되게 높게 예. 나와서. 지금 높아요? 네, 지금 200이 넘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혈압 때문에 이러실 수도 있어서 가능한 요인 중에 하나라 저희가 나도 1시간 후에도 안 막히면은 혈압 조절도 해보고 좀 볼게요. 좀만 계세요. 머리 아파요? 고혈압은 코피가 잘 나고 잘 멈추지 않는다네요. 세상에 어떻게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지? 안 터지고 그래도 코에서 터졌으니 다행이지. 응급처치 후 퇴원을 하려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멎었던 코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 뺐어요. 무용쌤! 어르신 고개 들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그 밤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기대고만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내시경으로 코피가 시작된 부위를 찾으려는데 코 속엔 지혈로 굳은 피가 가득. 꽤 심각하네요. 아내는 혈압 관리에 소홀한 남편이 밉습니다. 어떤 남편이세요? 다시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고 싶지 않는 남편. 왜요? 진짜야. 왜요? 술 친구나 그렇게 놀이 좋아하는 친구들 많고. 이거 안 챙기냐고. 젊어서부터 계속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적으로 대조적인. 에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남편을 걱정하는 건 아내뿐이죠. 엉덩이 혈관이 터져서 그래요. 거기를 찢어서 지혈을 한 거예요. 이제야 한숨을 돌리는 환자. 아유, 수고하셨어요.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이 혈압 원인이에요? 혈압이 원인일 수 있죠. 술 먹으면 술 먹고 혈압 높으면 혈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피가 잘 날 수 있죠. 아내가 싫어하는 술도 범인이었네요. 이제 뭐 좀 자제해야죠. 고생하셨어요. 오늘 많이 놀라셨죠? 이제 고혈압 관리도 잘하고 술도 적당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전남 화순의 한 병원. 병원에 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유난히 초조한 얼굴로 순서를 기다리는 이분. 들고 있는 봉투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배꼽이 입에 이렇게 콕콕콕콕 쪼시는 증상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소견서하고 같이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면서. 배꼽에 난 종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악성이라고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그래갖고 왔거든요. 보니까 배꼽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배꼽 한번 봐볼까요?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떼냈거든요. 지금은 제거가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조직검사 슬라이드네. 한번 봐볼게요. 종기에서 떼어낸 조직을 확인하는데요. 그럼 피부암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피부에서 뭔가가 기원한 그런 암이라기보다는
내부암이 피부로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좀 중한 상태죠. 종기가 암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내부의 암이 나온 거라고요? 그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에 암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참 앞이 캄캄하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피부에서 확인된 암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찾기 위한 검사. 먼저 가능성이 높은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위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대장은 어떨까요? 아파요. 예. 여기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비장 망곡부거든요. 비장 망곡부에 대장암이시죠. 대장 사진에서 몽골 자체가 상당히 크신 편이거든요. 길이가 한 5c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편이시네요. 대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전이들이 있어요. 이제 복막 내에 전이가 있다거나 이러면 수술을 하지 않는 거죠. 검사 결과를 듣는 날 딸도 동행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나오실 거예요. 그러길 바라야죠. 다른 점이 불편하신 거 없죠? 이게 흔히들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게 몇 기냐. 주 병변은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복막까지 조금 침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병변은 까만 동그라미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간 쪽으로 전이가 된 부분으로 일단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암, 피부와 복막 그리고 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4기로 이제 진단이 되고요. 바로 수술로 제거를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 뿌리를 뽑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충격적인 결과 대장암 4기에 피부와 간, 복막까지 전이됐다는데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하다는데 순심 씨의 상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사실 복막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런 치료 안 하면 사실 6개월 넘기시기가 힘드세요. 장폐색이랄지 먹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 대장암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의 도움도 나와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2년 안팎까지 저희들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해가면서 그 반응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꼽의 종기가 암이고 게다가 대장암 4기가 여러 장기에 전이된 상태라니. 내가 지금 못 써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순심 씨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엄마는 괜찮은데 내가 이렇지. 난 또 간에까지 이제 전이가 됐다는 게. 그니까. 믿을 수 없지만 냉혹한 현실. 순심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이혼했다는데요. 혼자 살다 보니 옆에서 챙겨줄 사람은 없지만 외로울 새도 없었습니다. 딸 셋인데 큰딸은 저기 이제 학교 졸업하고 저 당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둘째랑 셋째랑은 이제 지네 아빠랑 같이 지내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세 딸을 둔 엄마였기 때문이죠.
혼자 살면서 이제 애들한테도 돈도 주고 싶고 해서 이제 시장 구내식당 이제 다닌 지 한 7, 8년 됐고요. 저녁으로 이제 목욕탕 좀 일 좀 하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이제 조금 적금 좀 넣어가면서 좀 이제 생활 좀 이제 좀 펴줄까 하니까는 이제 암이라고 이렇게 선고를 받으니까 좀 험하고 이렇게 고생한 것이 좀 보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나일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찾던 유달산인데요.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버텼던 삶. 주저앉아 원망만 할 수 없다는 순심 씨. 저에게 기적을 주세요 하는 희망과 기적. 될 수 있다. 난 건강해질 거다. 그런 희망. 그것뿐이에요. 스스로 위로하고 힘을 내봅니다. 순심 씨는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요, 포기하면 안 되죠.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기 전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중심 정맥에 가늘고 둥근 도관을 삽입한 뒤 포트를 피하 조직에 심는 항암 포트 삽입술. 안정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금방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처음 항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천천히 주입할 거고요. 순심 씨가 괜찮은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부터가 이제 암과 싸움이 시작된 건데 잘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합니다. 순심 씨는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건 희망뿐이라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